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0일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우리 민족사회에서 몇 가지 유형의 국가가 명멸했습니다. 이 야성이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구려죠. 그리고 지성이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조입니다. 두 나라는 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성이 강한 고구려는 영계소문 시절에 당나라하고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죽고 나서 세 아들이 다 사원박질을 하다가 결국 신라와 당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국민이 비참해집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조선은 너무 지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과거 시험 준비하고 글 읽고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보니까 결국 문약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일본으로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 양쪽을 겸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야성, 즉 무력도 강했고 지성이라고 하면 그때는 불교라고 봐야죠. 그래서 문무를 겸전한 나라였습니다. 신라가 왜 삼국을 통일했느냐? 그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첫째는 화랑도로 대표되는 상무정신, 그리고 불교로 대표되는 정신력, 이게 합쳐져서 문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한 분의 시호, 죽고 나서 붙인 왕의 이름이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대왕이라고 그러죠. 문무의 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느 타입일까요? 고구려 타입일까요? 아니면 조선 타입일까요?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민간인이지만은 군인 이상의 군인 정신을 갖고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다. 대전략가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분은 군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스리던 1948년부터 한 92, 3년까지의 기간은 문무가 같이 병행했던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 삼국 통일 그 무렵에 비견되는 아주 특수한 시간대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발전도 하고 자주국방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문이 무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교수 이런 집단이 권력을 잡고 군대를 동네부로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요새는 군대의 힘이 너무나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다시 조선조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은 뭐냐?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게 고구려형 나라입니다. 고구려형 체제죠. 나라는 아니고 집단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구려형 북한과 조선조형 한국이 대결하면은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통일신라의 문무겸전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야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지성 쪽으로, 문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한 분의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인 외국인이 남북한을 보는 게 상당히 공평하고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아주 적합한 분이 계십니다. B.R. 마이어 교수입니다.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의 B.R. 마이어 교수인데 이분은 북한 정권의
선동을 연구한 분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권의 책을 쓴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체 뉴욕타임즈라든지 애틀란틱 같은 데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이분은 보는구나.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모인 데서 남북한을 비교하는 강연을 하는 것을 거기 참여했던 분이 메모를 해와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B.R. 마이어 교수의 남북한 비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통일이 목적이다. 이분은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고 공산통일용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 정책, 북방 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 경제 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핵무력 완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것도 SLBM 발사,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를 금년간에 실시해가지고 핵미사일 전력을 완성한 다음에 핵 실전 배치를 선언하고 핵 보유국 임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결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주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일본과도 수교하고 한국은 따라서 저절로 들어올 것이고 해서 경제 발전할 것이다. 즉 핵무력 완성이 먼저고 경제 발전은 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B.R. 마이어 교수가 아주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실력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아픈 지적입니다. 국가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 바람 속에서.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난이 북한 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다 잘 단련되고 고생하다가 보니까 단련된 지도층과 주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형이라는 거죠.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 반정부, 반일,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이러면 안 되죠. 한국의 시위는 반공산주의, 반김정은이었어야 하는데 이게 결국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 평화주의로 흘러가지고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여왔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대응도 아니고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보수 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용감하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남북대결에서 이기면은 연방제, 일국양제의 연방제 통일로 가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고 남한 경제를 착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북한은 통일 의지가 있는데 한국은 통일 의지가 없다. 그리고 평화에만 집착한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건국절도 없고 태극기도 비아냥거리고, 그 대신 체제를 부정하는 노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떠받들고 교과서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목숨 바친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을 부수려고 목숨 바친 사람을 더 떠받들고 있다.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이 일국 양제, 즉 연방제를 약속을 했다가 결국 중국이 홍콩을 흡수해가지고 공산 독재로 가려고 하니까 홍콩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일방, 한편에서는 해외 탈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는 으스스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B.R. 마이어 교수의 남북한 비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